당신의 실수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강민호는 65세의 나이에 4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런 무기력함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업무에 쫓기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력의 날짜가 바뀌는 것만 지켜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김수정의 다정한 목소리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수정이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수정이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할 수 있는 대화는 거의 다 한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골프 모임 있으시죠? 일찍 들어오실 거예요.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골프 모임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퇴직한 선배와 동료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글쎄 모르겠네 친구들이랑 식사할 수도 있고.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정이의 눈빛에 스친 실망감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사실 그도 왜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가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퇴직 후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오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후 그가 이 집에서 그리고 수정이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금세 사라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으며 오늘 만날 친구들 생각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골프장에서는 그가 아직 필요한 사람 기대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골프 연습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정훈, 박영철 그리고 최근에 그들 모임에 합류한 최동수까지 그들은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로 각자의 인생에서 정년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이들이었습니다. 야, 민호야 여기야. 정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민호가 입사했던 회사의 선배로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친구들은 이미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봤어. 요즘엔 이런 앱도 있더라고. 정훈이가 스마트폰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골프메이트라는 앱이 열려 있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골프 도우미 앱이야. 요즘엔 이렇게 앱으로 골프 레슨 받고 같이 라운딩도 할 수 있대. 내가 지난주에 시도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 민호는 정훈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로필마다 여성의 나이, 골프 경력, 핸디캡 등이 적혀 있었고 가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골프 레슨을 해주는 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동반 라운딩 스크린, 골프 파트너 등의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야, 진짜로 해봤어? 어땠어? 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훈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골프만 친 건 아니야. 내가 만난 여자는 38살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내가 칠 때마다 오빠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등도 쓰다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래서 그 다음엔 뭐 있었어? 영철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젊어진 기분은 처음이야.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시도해봤는데 돈만 날렸어. 내 앞에선 친절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니까 연락이 뚝 끊겼지 뭐야.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내심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한번 해볼래? 내가 쏠게. 영철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도해보는 거야. 어차피 골프 배우는 거잖아.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흥미를 보이며 동조하자 민호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 한 명씩 골프 도우미를 예약했습니다. 민호가 선택한 사람은 한미래라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프로필에는 10년 경력의 필드 캐디 스윙 교정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청년 시절 첫 소개팅을 앞둔 때와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만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하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호 회원님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짧은 테니스 스커트와 몸에 딱 맞는 골프 상의를 입은 여성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이라고 했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짓지 않았음에도 생기 넘치는 얼굴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 씨죠? 맞아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스크린 골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오빠 골프 얼마나 치셨어요? 오빠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간 여보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해진 그에게 오빠라는 말은 잊고 있던 젊음을 소환하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도 서툴러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그의 스윙 자세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팔을 감싸며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렇게요. 오빠 근육이 아직 탄탄하시네요. 그녀의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숨결이 귀가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힙회전을 좀 더 신경 써보세요. 미래가 그의 허리에 손을 대고 움직임을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수정이도 자신이 이미 65세의 노인이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저 한 여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젊은 남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미래는 그의 스윙을 교정해주면서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세 교정이었지만 점점 더 친밀한 접촉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그는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빠 그립을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미래가 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그의 거친 손을 감싸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수정과의 관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퍼팅 연습 중 미래는 미끄러지는 척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 팔이 정말 든든해요. 같이 골프 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자로서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무용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슨이 끝날 무렵 미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다음에는 실제 필드에서 같이 라운딩해 볼까요? 제가 캐디로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초보라서. 괜찮아요. 오빠는 기본기가 좋으시니까 금방 늘으실 거예요. 저랑 함께라면 더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마치 학창 시절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고백받은 것처럼 설렜습니다. 2시간의 레슨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때 미래는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와 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는 생각보다 빨리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수정이를 생각하면 미안했지만 오랜만에 느낀 이 감정은 너무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골프 배우는 것뿐이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미래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레슨이 곧 주 2회 3회로 늘어났습니다. 골프 모임 날짜도 미래의 스케줄에 맞춰 바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수정은 늘 묻곤 했습니다. 요즘 골프에 푹 빠지셨네요. 골프가 은퇴자의 유일한 낙이잖아. 매번 같은 대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수정이 눈치채는 것이 두려웠지만 미래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는 그녀에게 끌려갔습니다.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 수정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인간이잖아. 이제야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레슨이 끝난 후 미래는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 한 번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도와주고는 있지만 캐디 일만으로는 빚을 갚기 너무 어려워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위로하듯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오빠같이 따뜻한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무용함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미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밀렸어요. 딸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정말 말하기 창피한데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요. 그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미래가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미래에게 병원비를 핑계로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오빠. 미래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자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을 준 것이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았을 때 수정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밤에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퇴직 후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수정의 따뜻한 눈빛에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래와의 만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든 것 같아. 수정은 더 묻지 않고 다만 그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미래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땅을 덮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미래를 만날 때마다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웃음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수정이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래와의 만남을 끊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실제 필드에서 한번 쳐볼래요? 미래의 제안에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수정에게는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정을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미래와 단둘이 필드에 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아침 수정이 그의 골프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녀의 다정함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골프장에 미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에 타이트한 골프 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그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아름다운 여자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서 첫 샷을 준비할 때 미래는 그의 뒤에 서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기 할까요? 한 타당 10,000원 어때요?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내기는 골프의 묘미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홀 미래는 그의 드라이버 샷을 칭찬했습니다. 와, 오빠 드라이버 샷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칭찬에 그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샷에서는 더 멀리 날려보려다 슬라이스가 나왔지만 미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누구나 실수는 해요. 다음 샷은 더 잘 치실 거예요. 그녀의 격려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내 수정은 그가 골프를 칠 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수정은 골프에 관심이 없었고 그가 골프에 쓰는 시간과 돈을 못마땅하게 여겼었습니다. 라운딩 중 미래는 몇 번이고 실수로 공을 벙커에 빠뜨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자세가 맞나요? 미래가 벙커에서 자세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짧은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다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낮게 하세요. 그가 조언하자 미래는 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가 뒤에서 한번 자세를 잡아주시겠어요? 혼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뒤에 서서 허리와 팔을 감싸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고 부드러운 몸이 그에게 기대어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자신의 나이도 수정의 존재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빠 품에 있으니 너무 따뜻해요. 미래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그는 내기에서 지고 미래에게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을 잃었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래의 화사한 미소가 그 어떤 금액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할 때 미래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짝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원금의 30%를 보장한대요. 오빠 같이 안목 있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는 갑자기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본능적으로 주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의 반응을 눈치챈 듯 재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냥 오빠가 퇴직하셨다고 하셔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해맑은 미소에 그의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의 상황을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그는 용기를 내어 미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나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정말 좋아.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미래가 말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일 바로 5천만 원을 준비해서 그녀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 관계는 단순한 골프 도우미와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수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나 미래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퇴직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던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하시네요.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요. 어떤 투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투자 사기가 많아서 걱정돼서요. 그는 불쾌해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여도 아직 판단력은 있습니다. 그냥 돈만 인출해주세요. 은행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 약속대로 미래를 만나 퇴직금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격해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첫사랑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설렜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미래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에게 투자한 돈이 잘 운용되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오빠 지금 사업이 정말 잘 돼 가고 있어요. 3개월 후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저 회사원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투자자가 되어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수정은 그가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이 잦아진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과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새 골프 배우느라 좀 바쁜 것뿐이야.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퇴직하시고 적응하기 힘드신 거 하지만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큰 돈을 투자했고 미래에 대한 감정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냥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거야.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 그의 통장 내역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퇴직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는 놀랐습니다. 수정이 그의 통장을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것 같았습니다.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보는 거야? 남이라니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였잖아요. 사업에 투자해서 곧 수익이 날 거야.
무슨 사업인데요?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세요? 수정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경제적 결정을 함께 해왔기에 이런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은 그녀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해 못해. 사업 감각이 없으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 계속 추궁하자 그는 폭발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다 알아놔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미래는 적어도 내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해줘.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래가 누구예요? 그제서야 그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 퇴직금을 준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모은 돈을.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방을 나갔고 그날 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냉랭해졌습니다. 수정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몇 살이에요? 50대 초반. 젊네요. 당신 마음에 쏙 들겠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빈정거림과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퇴직금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버리실 건가요? 그녀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그냥 나도 조금의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너는 몰라. 제가 모른다고요. 당신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대신 다른 여자에게 갔고.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피해 그는 더욱 자주 미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망설이는 그에게 미래는 애원했습니다. 오빠가 아니면 누구를 믿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빠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두 번째 통장까지 깨서 3천만 원을 더 건넸습니다. 이제 퇴직금 대부분이 미래에게 넘어갔지만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중순 그가 항상 다니던 스크린 골프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정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너 요즘 그 골프 도우미랑 자주 만난다며. 그게 무슨 조심해. 내가 알아보니까 그쪽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 여자들 풀뱀이라고 부른데 골프 치면서 남자들 현혹시켜서 돈 뜯어내는 전문가들이래. 그는 화가 났습니다. 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뭘 알아. 정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려 친구야. 너 지금 푹 빠져 있어.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분명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관심과 애정이 모두 연기였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말이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풀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했습니다. 풀뱀은 풀타임 뱀파이어의 줄임말로 골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중 일부가 남성 고객들을 유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을 통해 남성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내기 골프를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미래와 겪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짧은 치마 교묘한 스킨십 내기 골프 제안 그리고 투자 권유 모든 것이 패턴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모두 거짓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말 미래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말이라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금 사업이 중요한 시점이라 좀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메시지만 가끔 왔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자주 간다던 골프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골프장에서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노년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그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번 투자는 정말 대박이에요. 원금의 50%는 확실해요. 충격을 받은 그는 그들을 계속 미행했습니다.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둘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래가 그 남자의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했던 것과 같은 표정과 제스처를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같이 있으면 저도 행복해요. 그 말은 그녀가 그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래를 따로 불러세웠습니다. 미래 씨,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오빠 여긴 어쩐 일로? 그 사람은 누구야? 그분은 제 오랜 지인이세요. 골프 관련 일로 만났어요. 거짓말 그만해. 다 들었어. 너희 대화. 미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한테 한 것과 같은 사업 얘기겠지. 내 돈은 어디 갔어?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투자하신 거잖아요. 사업이 잘 안 풀린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남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 미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빠 오해하지 마세요. 전 정말 오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속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미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골프 캐디일 뿐이에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제 일이에요. 오빠가 그걸 오해한 거죠. 투자는 오빠 자유의지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 당장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고하세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이런 일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65세의 나이에 마치 철없는 청년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미래의 교묘한 연기에 넘어간 것도, 수정을 배신한 것도, 퇴직금을 날린 것도 모두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 수정과의 40년 세월 그리고 미래의 안정을 위한 퇴직금까지 순간의 설렘과 허영심 때문에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내가 속았어. 모든 걸 다 잃었어. 퇴직금이요. 다 8천만 원 전부.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고 소리치길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래를 만난 경이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 투자한 과정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진실까지. 모두 말하는 동안 수정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던 거 이해해요. 퇴직 후에 힘들었을 거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이해심의 글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현명한 아내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40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정말 미안해.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미래의 얼굴 수정의 슬픈 눈빛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찰서에 찾아가 미래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자발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미래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미 수사 중이었고 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수년간 여러 노년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으며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1월 초 미래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녀가 수년간 여러 노년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잃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는 수정이 묵묵히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녀의 묵묵한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어요.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프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돈은 수정의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저축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65세의 나이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결국 동네 24시간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 작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정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월급이야. 우리 통장에 넣어. 내가 망쳐놓은 거 조금이라도 갚을게. 수정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일을 하셨어요. 응, 밤에 편의점에서 일에 나이 많다고 대부분 거절했는데 다행히 한 곳에서 받아줬어. 수정은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이전에는 수정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말 어느 날 저녁 수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응, 오늘은 쉬어. 제가 찌개 끓였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 초대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정은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한 숟가락 먹자마자 그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맛있네. 매일 해주던 찌개인데 이제야 맛있다고 하시네요. 수정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쓸쓸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그녀의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맛있었는데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네? 밥을 먹으며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당신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는 것 같네요. 수정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었어. 내가 뭘 했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당신도 상처받았잖아요. 퇴직금도 잃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한테 준 상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네요. 그 말이 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월이 되자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동네 공원의 나무들도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휴일 그는 수정에게 제안했습니다. 공원에 산책 갈래요? 매화가 피기 시작했대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외출했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봄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갑자기 수정의 손을 잡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기 꽃 좀 봐요. 수정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여보라고 부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당신 눈에 예뻤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찾았던 것은 단지 새로움, 젊음, 설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정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쁨을 보지 못했어. 그저 허상에 현혹됐을 뿐이야. 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그들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수정에게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의 무력감, 존재감 상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욕구까지.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의 동반자였잖아요. 그게 남자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 가장으로서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예요. 미안해,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번 돈은 모두 수정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골프 가르쳐 주실래요?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골프요? 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 제안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정이 그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와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그들은 근처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수정이 서툴게 클럽을 잡는 모습에서 그는 새로운 설렘을 발견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그녀의 모습, 웃음 짓는 표정, 실수하고 당황하는 순간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못하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수정의 허리에 손을 대고 스윙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그는 미래와의 기억이 아니라 수정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술기운이 돌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어요. 수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할 때 더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내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화려한 유혹은 결국 거짓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켜준 수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녀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이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정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모험이나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와의 소중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는 남은 인생을 수정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는 4월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에 일했지만 낮에는 수정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가고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그 돈 잃은 거. 돈은 물론 아쉽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건 후회하지 않아. 수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봄비는 지나간 겨울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정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사랑이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풀뱀의 유혹에 넘어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 깨달은 소중한 진실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수정씨.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비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